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있죠? 바로 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런 질문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내 손안의 기기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문제를 먼저 알아채고 도움을 줄 수 있다니. 정말 대단한 기술 같죠?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네,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기술업계는 물론이고 의료계까지 들썩였어요.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.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그 모든 기록, 그러니까 GPS 정보나 화면 켜는 시간, 잠자는 패턴 같은 걸 싹 모아서 우리 마음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개념이에요. 와, 이 초기 연구 결과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의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테스트를 해봤더니요. AI 모델이 우울증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무려 90%에 달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10명 중에 9명을 정확하게 맞힌다?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었죠. 다들 진짜 의학계에 엄청난 혁명이 코앞에 왔다고 기대했어요. 하지만 이 놀라운 기술이 실험실을 나와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진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게 됩니다.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, 그러니까 NIMH가 더 큰 돈을 들여서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진짜 현실 세계랑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AI를 테스트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결과가 처참했습니다. 이 그래프 보세요. 정확도가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렸죠. 네, 맞아요. 정확도가 55%였다는 건 사실상 동전 던져서 앞면이냐 뒷면이냐 맞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이 실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겠죠?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. 아니, 어떻게 AI가 이렇게까지 엉터리일 수가 있었을까요?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요? 이 비유가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. AI가 뭘 놓쳤냐면요. 바로 맥락입니다. 땀이라는 데이터만 보고 운동 중이구나 하고 단정해버린 거죠. 그 사람이 아파서 땀을 흘리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. 겉으로 드러난 신호만 봤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. 결국 이겁니다.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집에만 있는 게 어떤 사람에겐 휴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우울감의 신호일 수 있잖아요. AI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이 예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AI는 적게 움직이면 우울한 거다라는 단순한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저소득층 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요? 오히려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느라 쉴 틈 없이 돌아다니는 높은 이동성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. AI는 이 현실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거죠. 이건 더 놀라운 예시인데요. 나이라는 변수 하나가 데이터의 의미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. 젊은 사람들한테 아침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건 그냥 활기찬 하루의 시작일 수 있는데 노년층에게는 외로움이나 불면증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AI는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복잡하잖아요.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,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. AI에게는 바로 이 필수적인 재료가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문제가 그냥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하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이 잘못된 예측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그래서 뭐예요? 그냥 AI가 좀 멍청했던 거잖아요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저 결함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. 이 엉터리 AI가 그냥 틀린 답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. 실제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정상이라는 잘못된 딱지를 붙여서 방치하게 만들고요. 결국 이건 이미 존재하는 의료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. 더 무서운 건 이 편향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
알고리즘이 아주 체계적으로 특정 집단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. 마치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처럼요. 그 사람의 실제 증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인 배경만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. 저 사람은 위험할 거야. 라고 멋대로 판단해버린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. 우리가 편리하자고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때 그 기준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? 이건 단순히 AI 하나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